스타벅스 오늘의 책 첫 번째는 게임 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 책은 전직 게임 회사 CEO가 자신을 게임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각종 변화 증상을 면밀히 관찰한 기록기인데요.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게임을 체험하고 깨달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게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지 이 책이 훌륭한 안내서가 되어줍니다. 집집마다 아이들 게임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죠? 적당히 하는 건 괜찮겠지 하면서 대책 없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연 게임을 해도 될까요? 게임 회사의 CEO들은 자신들이 만든 게임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게임 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의 저자 고평석 이사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과연 게임을 계속 하도록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이 책에서 진실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하신다면. 일단 제가 게임 회사에 계속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게임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지금 그러시네요.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느낌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그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정말 놀랍게도 게임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부모들은 게임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죠.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게임에 하지 말라는 것에 몰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이미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공부를 하라고 부모들이 그리고 경쟁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산적이고 더 사실 좋은 거는 자기의 적성과 맞는 그런 재미난 놀이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게임에 지금 100% 의존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패턴을 극복을 시키고 아이들로 하여금 활로를 열어주는 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책 게임 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에서의 진실은 그러니까 게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게임 말고는 다른 어떤 놀이를 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 현실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고평석 이사께서는 이제 원래 게임 사업을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게임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제가 인터넷 한참 비즈니스가 절정에 달하고 있던 시기에 미국에 있었고요. 그 시기 동안 쭉 인터넷 비즈니스들이 성장하면서 놀라운 폭발력을 보이고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 기회들을 엿보고 있었는데 가장 그 당시로서는 꽃을 피우지 않았고 근데 굉장히 앞으로는 유력한 산업이 될 수 있는 분야로 게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당시로서는 되게 좀 앞선 생각이긴 했는데 모바일,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배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앞으로 많이 산업을 리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바일 게임 쪽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게 제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게임 사업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게임이 그렇게 널리 퍼진 그런 산업이 아니었나 보죠? 그때 보셨을 때는. 그렇죠. 지금하고는 달리 물론 이제 게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PC 온라인 게임이고요. PC 온라인 게임은 완전히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회사들의 규모의
뭐 거의 한 30분의 1, 4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작은 수준들이었고요. 그때 작은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은 많이 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관심이 있으면 그런 생각들은 하게 될 딱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 태동기에 게임에 관심을 가졌고, 또 모바일은 그냥 그때 우리가 핸드폰 정도로만, 그러니까 통화 정도로만 쓰고 있을 때 이제 모바일을 통한 게임에까지 이제 눈을 두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있으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번 책은 어쩌면 그 게임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예. 이 책 게임 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예. 한 60% 정도는 왜 게임 회사 CEO를 했던 사람이 게임을 비난하느냐,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한 40% 정도는 맞다. 내가 게임은 하고 있지만 게임이 전적으로 다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이 책을 사보고 내가 게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속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우시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게임 회사들 아니면 게임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종의 그 피해의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게임에 대한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굉장히 그 많죠. 전에도. 사실은 왜곡된 비난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무조건 게임이 원인이다라고 해서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제가 물론 이런 책을 지금 썼습니다만 그 좀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런 갖다 붙이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그만한 어떠한 그 작은 비난이나 어떤 애정어린 충고도 사실 과민 반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네요. 근데 좀 신기하거나 재미난 거는 제가 아는 사실은 지인들이 게임업계에 굉장히 많고 친구도 많고 선배 후배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사실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수년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뭐 물론 저랑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대신 용기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는 못한다라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이야기하기엔 좀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가 조금 더 총대를 메고 용감하게 그다음에 정직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제가 책을 쓰게 되었고요. 물론 지금 반응들이 그렇게 나오지만 제 책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그 하나씩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어떤 진정성을 읽어주시면 다들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비판서를 쓰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다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사실 예전에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부모들,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도 게임 산업과 전혀 관계없는 친구들이 아이의 게임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면서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그런 그 고민을 털어놓을 때조차도 사실은 큰 고민이나 걱정 없이 그냥 넘어갔었는데 직접 제 아이가 태어나고 실제로 제 아이한테 게임을 나중에 놀이로 권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혀서는 저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권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게임 사업을 그 좀 접어야겠다, 그만두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내가 만든 게임 또는 세상의 게임들을 아이한테 권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게임 사실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게임의 종류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기차기도 게임이고 그네를 타는 것도 게임이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 보드 게임, 말판 게임 예전에 뭐 블루마블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게임인데 사실 어떤 게임들은 아이들한테 충분히 권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있지만
온라인 PC 게임 같은 경우는 물론 훌륭하게 잘 만든 게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예. 아이가 게임을 했을 경우에 끝이 없습니다. 게임이. 아,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그 컨텐츠들 영화라던가 TV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보드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끝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온라인 게임은 어떻게 보면 네버 엔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아이가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온라인 PC 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한테 권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주종을 이루는 게임이 또 온라인 PC 게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이 나오면 우리 게임 산업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그 고민의 일단을 저는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본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그 댓글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다니 웃기다. 실험이란 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본인을 가지고 해놓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다 이제 이런 비난도 예. 댓글 속에 있거든요. 그것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의 어떤 그 문제 제기, 게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사실은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논문들이 되게 많고 게임 뭐 중독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학자들도 있고 중독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하여튼 게임의 과다 이용이 됐던 게임의 뭐 중독이 됐던 사실 게임에 대한 논문들을 인용해서 책을 쓸 수는 있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진정성이나 어떤 그 제 스스로 뭔가 느껴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강하게 들었고요. 아,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각자 아이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걸 수도 있고 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예. 결국은 이게 문화 인류학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참여 관찰. 제가 직접 그 실험의 대상으로 들어가서 예. 직접 부딪혀 보는 방법을 택한 거고요. 아, 예. 그 방법이 어떤 사람들은 뭐 되게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일 그 절절하게 제일 가슴에 와닿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가 직접 5개월 동안 매일 1시간 동안 그 온라인 게임을 해보는 그런 실험을 스스로에게 했던 것입니다. 예. 예. 어떤 변화를 겪으셨어요? 뭐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게임 산업에 있었고 게임 사업을 했지만 어떤 게임에 이렇게 몰입을 해서 한 적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어떤 게임이 재밌다, 어떤 게임이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일로서 들어가서 잠깐씩 해보는 그런 정도였는데 마음 먹고 게임을 한 5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변화 중에 그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에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진짜 게임을 잘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서 승부에 굉장히 그 열중하게 됩니다. 승부에 네. 열중하게 되고 승부를 그러니까 승부가 저한테 유리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뭔가 이제 게임을 더 즐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네.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거나 또 하나는 그 게임을 잘 하기 위한 아이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들으면 아마 좀 생소한 표현이실 텐데 아이템을 직접 구입을 해서 네. 제 캐릭터에다가 그걸 이제 장착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게임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오래 할 수가 없는 사람들 혹은 조금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이제 게임에 써야 된다는 그러면 거죠. 아이템을 직접 사신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뭐 좀 뭐 나름대로 거부 반응이 좀 있었는데 제가 게임을 하면서 한 2달 정도 넘어가니까 그 아이템들을 이제 그 유료 결제를 돈을 주고 사게 되었고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제가 그 실험하면서 느꼈던 변화 중에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그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중독은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안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 이제 일상에서는 좀 많이 써서 저도 이제 그대로 쓰겠습니다. 중독되는 느낌도 있었나요? 중독되는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게임에 굉장히, 그러니까 게임하고 어떤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애착 관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계속 그 게임 생각이 많이 나죠. 많이 나고 잔상이 많이 남아 있고. 연인하고 비슷하네요. 그 막사랑에 빠졌을 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뭐 어디에 이렇게 그 쉽게 몰입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게임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하고 싶고, 제가 이제 매일 1시간씩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그 시간을 제가 의무적으로 채웠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1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더라고요. 더 하고 싶어질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하고 싶을 때는 조금씩 더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1시간만 한 건 아니네요. 1시간만 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하다가는 뭐 1시간 반, 2시간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제가 스스로 미션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를 좀 다잡아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게임이 되게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미친다, 이건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이렇게 조목조목 예를 들면 게임 회사나 또는 이제 게임 산업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거에 대한 이제 고평석 이사의 이제 주장을 대비를 시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달라서 게임 산업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정도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진실이라면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나오는 문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이들 대부분이 게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풀 곳이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 공간도 없고, 놀이 문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일종의 아이들을 뭐 시간을 뺏어가는 뭐 원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공부 아니면 게임이라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뭐 당연히 아이들은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풀고 마음을 의지하고 친구를 만날 곳이 이제 게임밖에 없는 거고요. 부정적인 면은 역시나 아이들이 사실은 물론 뭐 게임을 통해서 뭐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게임을 그 아이들의 어떤 꿈을 키워야 되고, 자기의 어떤 그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다양한 그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좀 튼튼한 그런 체력을 갖춰야 될 시기에, 사실 PC 앞에 앉아서 계속 게임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많이 지금 그 공부냐 게임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사회가 딱 양분해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최근에 그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페이스북을 한다는가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면 굉장히 머릿속이 멍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속에서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PC를 오랫동안 바라볼 때는 더 그렇습니다. 게임을 오랫동안 할 때는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제가 이제 뇌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종 이제 그 통계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그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그 물질이 이제 기분이 되게 좋거나 쾌락적인 일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 그게 이제 신기하게도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도파민 수치가 쭉쭉쭉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강렬한 수준의 그 도파민을 그 우리 몸과 뇌에서 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더 해야 되고 더 자극적인 일을 그 모색을 해야 되는 뭐 그런 현상이 뇌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도 사실은 안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유독 게임에 대해서 이러냐?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항상 이렇게 항변을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부모들의 책임이 되게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TV나 영화는 부모들이 판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건 굉장히 뭐 성적인 코드가 많이 들어갔다라든가 아니면 되게 좀 폭력적이라던가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지도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장면을 뭐 못 보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설명을 자세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 영화나 TV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게임은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과 부모의 그 정보 비대칭성.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게임 전문가고 어떻게 보면 권위자거든요. 부모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기준은 한 76년생, 77년생, 1977년생 그 이후에 태어난 부모들은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게임을 즐긴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 지금 학부모들이 77년생 윗세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은 게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무조건 게임을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이의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이는 무조건 게임을 해야 된다. 부모는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게임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계속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결국은 부모의 책임이다. 그리고 제가 책을 쓴 이유도 부모들이 게임을 좀 알아야 된다. 제가 직접 게임 실험을 해봤듯이 부모들도 게임을 해봐야 되고 게임이 어떤 내용이 있으며 아이가 하는 게임이 어떤 것인데 왜 그 게임을 하는지 그걸 체험을 해야 사실은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을 뭐 게임으로부터 만약에 벗어나게 하고 싶으면 벗어나게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부모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모들의 좀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제 느낌에는 이제 권병석 이사께서 게임 절대로 하지 마라. 사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말을 아낀다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뭐 이제 그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책 속에는 이제 거의 이제 뭐 그런 어떤 느낌을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더라도 대체 뭘 얘들한테 권해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째 이제 어떻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건설적 대안이 있는가. 또 그러면 기존의 게임 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차례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제 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아이의 애착 관계에 따라서 그 방법들은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모가 사실 아이하고 굉장히 애착 관계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모가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직접 게임을 뭐 같이 해보던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게임 외에 다른 재미거리를 제공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제시가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노력부터 먼저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어떤 그 강한 애착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근데 사실은 지금 게임을 하는 많은 아이들이 저도 이제 뭐 주위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 몰래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뭐 다른 친척 형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무슨 게임을 엄청 잘한다더라라는 게 그때서 알게 되죠. 그때서야 이제 친척 형이랑 어디 그렇죠. PC방이나 어디 잠깐 가서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다른 그 대안들을 제시를 최대한 해주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놀 수 있게 다른 방식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게임할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포커싱을 하는 거는 어린 학생들, 아이들의 이야기이고요. 사실 뭐 게임 회사들이 이미 성인 시장이 많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자기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게임 회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절제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의 문제인데 게임 회사들이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 제 책에도 잠깐 그런 표현들이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회사에.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사실은 100% 항상 생각하는 게 재미거든요. 근데 저는 그 요소들을 좀 다른 데다가 많이 이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가 반드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만 개발해가지고 그걸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그 재미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축제들도 많이 만들고 다양한 그런 행사들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게임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재미난 아이템들을 사업적인 행사 기획을 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만들면 굉장히 신선하겠다. 그리고 게임 산업 자체가 사실 발전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하고 분명히 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또 다른 먹거리들이 생길 수 있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이제 의미 있는 우리 아이들과 좀 함께 해도 정말 재밌고 건전한 그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정말 이제 우리 게임 산업 전체한테 사실은 이제 고평세 기자께서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지금 예를 들면 댓글이든 또 트위터 안에서 지금 굉장히 논쟁이 붙고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본인이 애초에 생각했던 이제 그런 분들 어떻게 이제 견지해 나가실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책을 읽는 우리 독자들 특히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들은 무조건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부모들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회나 국가가 아이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놀이 문화를 제공을 해주는 게 결국은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고 자기의 어떤 개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을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죠,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게임 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하시고 쓰신 책이거든요.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든 또 우리 부모님이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좀 게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대안은 있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우리 미래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평세 이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